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소위 2차 대전 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1945년 우리가 해방되던 해죠. 왜 이제 유엔이 생기고 국제 간에 무역에 관한 무슨 조약이 있어야 되겠다. 협정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 물건이 못 사는 나라로 오게 되고 못 사는 나라 물건이 잘 사는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물건이 서로 오고 가는데 따른 협약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못 사는 나라는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길이 안 열릴 가능성이 있죠. 물건이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사과가 예를 들어서 10kg에 5만 원이다 하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사과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된 그 사과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사과 산업은 망하겠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여기 보면요. 소위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가트라는 게 생기는데 이 가트라는 게 뭐냐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싼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 물건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의 사과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중국은 10,000원이고 우리가 50,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사과가 팔릴 리가 없겠죠. 중국 것만 팔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과에 대해서 우리 국내 가격에 준할 만큼의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 사과에다가 40,000원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50,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우리 사과와 중국 사과가 일단 가격에서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협정을 해보자.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게 1948년에 국제적인 협정이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1968년에 가입을 해서 93년 말까지 왜냐하면 93년 이후에는 아까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무역기구 WTO라는 게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TO가 출범할 때까지 지구상에 116개 나라가 이런 협정을 했던 겁니다. 서로 물건의 국제 간에 오고 갈 때는 관세를 부과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열악한 측면을 보호하고 서로 경쟁을 같이 가도록 하는 그런 유지를 하자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93년 이후 94년도 이쪽에는 이 가트로 계속 오면 될 것을 왜 WTO라는 세계무역기구라는 게 만들어졌는가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렇게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트에서는 소위 만들어진 물건, 생산한 농산물 이런 거의 교역에만 이게 적용이 됐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보세요.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특허를 말합니다. 특허. 그 이런 특허 같은 것은 이 가트에서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BTS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 이런 어떤 국제 간의 어떤 협정 속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영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게 특허잖아요. 이 에어백을 세계 어떤 나라 사람이 이걸 발명을 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이게 가져올 때는 그 나라에 돈을 주고 이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측면들이 다 없어지고 자꾸 이제 미국의 또 영역이 중국이나 이런 신흥 경제 국가가 발전하면서 영역이 좀 줄어들고 등등 이렇게 하니 이제는 이 가트라는 것만 갖고 더 이상 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건 하나의 협상이고요. 우루과이에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1986년에 가트만 갖고 곤란하니 뭔가 좀 바꿔보자 했는데 그 체제가 93년 12월 15일에 6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이 되고 그 2년 뒤 그러니까 95년 1월 달에 WTO 세계무역기구라는 게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무역기구는
과거 가트에서 다루었던 대상보다 훨씬 많은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서비스업도 들어가고 아까 특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출발할 당시에 151개 나라가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 물론 들어가 있고 금년 현재 164개 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가 WTO 회원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는 여기 보면 회원국들을 합의해서 만든 국제기구다. 그 다음에 뭐라죠? 자유무역 확대.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처럼 우리가 하도록 열어가자는 겁니다. 목적은.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협상국들이 여기 동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가 무너지고 WTO 체제가 출범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유무역 협정 중에서도 이 자유무역 협정은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64개 나라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 나라만 모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그러지 말고 나라와 나라 간에 먼저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칠레하고 한다든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간에 해보자. 아시아는 아시아 국가끼리 미국은 북미는 북미 국가 간에 해보자. 지역 간에 하는 게 이제 RTA라는 리저널, 영어로 리저널 RTA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왜? 수출할 때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여러분 가정에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어요. 수출할 때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 간에 우리가 많은 나라 간의 협정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을 하고 또 영역을 넓혀서 뭐 아시아면 아시아 또 유럽이면 유럽 이렇게 국가 간에 좀 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냐면 북미 자유무역협정 흔히 나프타라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나프타 치면 나옵니다. 사회 시험에도 나오고 이건 뭐냐면 WTO 출범이 95년 1일이고 타결이 93년에 됐잖아요. 타결과 동시에 나프타가 출범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미국, 카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미국, 카나다, 멕시코가 우리는 무역 장벽을 없애자. 다시 말하면 카나다 물건이 미국 들어가고 미국 물건이 카나다 들어가는 데는 국내 물건처럼 서로 주고받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 가서 비자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카나다로 들어갔다가 미국 가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게 나프타 협정 때문에 무역협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뭐냐면 지역 간의 협정이죠. 아까 말했던 RTA란 말이죠. 그래서 협정국 간의 경쟁이 이제 해가 서로 무역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데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WTO 전체가 20년 9월 현재 494건이 협정이 돼서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의 약 70%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해외로 수출되고 해외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걸 교역이라고 하죠. 국제교역. 이 교역 중에 거의 70%가 자유무역 협정을 한 나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수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지나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무역 협정이 이렇게 4단계가 있다. 크게. 자, 먼저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란 말이죠. 가장 초보적인 단계. 그러면 이제 이런 단계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단계는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단계가 어디 가면 지금 EU 국가들, 유럽연합이라는, 유럽연합. 이건 뭐냐면 27개 나라가 하나의 화폐를 쓰고 있고, 맞죠? 유럽 여행 가면 여러분 유로라는 걸 쓰잖아요. 하나의 화폐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27개 나라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냥 여권 보작하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저걸 뭐라 하냐면 유럽 공동체를 한단 말이에요. EU 27개 나라는요, 같은 화폐 쓰고 같은 시장. 다시 말하면 프랑스에서 생산된 물건이 그냥 차에 실려가 독일 가가 팔리는 거예요. 독일에 생산된 물건이 그냥 네덜란드 와서 팔리는 거예요. 원래 자유무역협정의 궁극의 목표는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되자는 거죠. 하나의 화폐로 무역 장벽 없이 그냥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저렇게 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도 했고 이런 역내 관세 철폐라는 이런 협정도 하고 있고 EU하고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촌 57개 나라하고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했어요. 그러나 단계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예? 지금. 그래서 유럽 가면 왜 유로라는 화폐를 쓰지?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게 EU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다 스위스 가면 여권 보여줘야 되고 거기는 유로라는 돈을 줘도 돌려받을 때는 스위스 프랑으로 돌려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저래 했는데 하나 참고로 하실 거는 원래 EU가 28개 나라였는데 원래 27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래 됐어요? 영국이 지난해 탈퇴를 했어요. 그죠? 브렉시트라 그래요.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27개 나라 그렇게 뭐 시험 치는 공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FTA 종류는 이렇게 많다.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는 이건 참고로 해놓은 겁니다. 참고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뭐냐? 재무의 장점. 양자주의.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한 나라 간에 그게 두 나라면 양자주의고 여러 나라면 지역주의겠죠. 되므로 합의 도출이 쉽다. 왜? 164개 나라는 1995년 이후 한 번도 어떤 의견을 내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없어요. 그렇겠죠?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개 나라 간에 한다든지 나라와 나라 간에 한 거는 서로 의견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역 간의 자기들 체제에 맞는 어떤 무역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관세를 낮추거나 관세를 없애거나 하기 때문에 그 국가 간의 경제 그런 활동은 아주 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이 확대되니까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우리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발하면서 지구촌의 164개 가입 국가 중에 어느 나라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득을 볼까? 그죠? 그래서 지구촌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협상하자고 다녔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나라가 칠레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칠레와 처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왜 칠레일까? 왜? 칠레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맞아떨어졌다 소리겠죠. 그죠?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맞으니까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가까운 데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먼 저 남미 국가 칠레하고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나라 간의 협상안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처음으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그 국가 간의 협상에서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잘 되는 협상은 없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산업의 차이가 큰 분야는 반드시 손해를 본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하고 칠레하고 자유무역 협정할 때 한국이 노렸던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거는 칠레가 관세를 부과 안 하고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칠레하고 하는데 겁났던 게 뭐겠어요? 농산물이란 말이죠. 왜? 그냥 엄청난 포도에다 지금도 우리 시중에 가서 사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칠레산 포도주잖아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포도주는 우리가 관세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 유럽 가면 우리나라 소주 한 병에 15,000원 하잖아. 그죠? 그 관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높게 부과했기 때문에 유럽 포도주보다는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를 거의 없애다시피 낮춰놓은 칠레 포도주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도 들어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자유무역협정할 때 많은 농업인들이 항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하고 서울의 광화문에 가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무역협정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농업 분야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FTA 대응 자금이 생겼고, 그 FTA 대응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금까지 자유무역 협정 한 건데 자료에 나오면 책자에 있을 겁니다. 자, 적어보세요.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협상 개시를 언제 했고, 양 국가 간의 서명은 언제 했고, 서명된 내행이 이행이 이제 발효란 말이죠. 언제 됐느냐. 제목입니다. 한국하고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칠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2004년에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자유무역협정 현황 하면 이 지도가 그대로 나와요. 이 그림이 구글에 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은 언제 했다? 2012년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할 때마다 농업은 가슴이 철렁철렁했죠. 농업은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칠레에서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지구촌 건수에 비해서 57개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영국 있잖아요. 원래 영국은 EU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아마 자동으로 들어있었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금년 1월 1일 다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나라가 한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예를 들면 여기 뭐 EFTA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하는 거는 건수는 한 건이지만 나라는 여러 나라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무역협정을 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협정은 지금도 협정이 진행 중인 나라들, 지금 아마 우리가 필리핀 아마 내년 중에 이행이 될 겁니다. 여기 중국이 중심인 RCEP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되는 걸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캄보디아, 필리핀 굉장히 이해관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이 안 됐겠죠. 안 됐는데 거의 이 서명된 것은 이제 이행된 날짜를 기다려요. 기다리고 타결은 앞으로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RCEP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15개 나라 굉장히 경제권이 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 전체 생산의 약 3분의 1이고 또 인구도 물론 마찬가지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안 10개국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RCEP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죠. 중국 중심의 경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일 아마 이행이 된다. 내년 1일 1일 개혁이 되면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할 때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내용은 그겁니다. 최근까지 언론에 많이 듣는데 이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되게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언론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출을 할 때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관세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내가 공부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자, 자유무역 협정이 된 나라는 지금 57개 나라다. 57개 나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타결된 게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18개 나라. 또 앞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할 나라 저렇게 12개 나라. 이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이래서 한 300억 불 이상 무역 흑자가 예상된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금년에 벌었는데 우리는 해마다 다른 무역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식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2019년에도 392억 불이면 40조가 넘죠. 그런 돈을 흑자를 냈는데 유독 농산물 무역만은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92억 불을 벌어가지고 273억 불을 먹거리 사들이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 협정을 해가지고 국내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도 꽤 벌고 있는데 실제 내용에서는 농산물을 사먹는데 식품을 사들이는데 273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저걸 이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FTA 대응팀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게 뭐냐, 경쟁력을 높일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자, 쌀. 우리나라가 2014년까지 많은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쌀만은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쌀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쌀은 지킨다.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세계 WTO 기준에 우리가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안 하더라도 아주 낮은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조금씩 수입을 해라. 그걸 여기서는 최소 시장 접근량이라 그래가지고 MMA라고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언젠가는 너가 쌀 시장을 개방할 텐데 그때 한몫 개방하면 너희 나라 쌀은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값싼 외국산이 너희 나라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쌀 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95년부터 외국 쌀을 못 들어오게 막았지만 그런 시장의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량의 쌀은 수입을 해라. 그래서 첫 해에 국내 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수입하는 양이 한 5만 톤 정도 되는데 1%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관세를 5% 부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쌀값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쌀값이.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1%에서 조금씩 올라가. 우리가 2013년까지 쌀 시장 문을 탁 닫았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국내 소비량의 8%까지 올라가서 40만 톤이라는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산량이 한 350만 톤 정도, 40만 톤 쌀이라는 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되고 2014년 이후에 더 외국 쌀을 안 사겠다고 무역 장벽을 높이면 이게 40만 톤에도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2014년에는 이제 더 이상 쌀 시장 문을 닫아놓지 않겠다. 이 문을 열겠다, 우리나라. 근데 지금 어떠냐? 우리가 시장 문을 열었거든요. 열어도 그 40만 톤의 쌀은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수입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적어놨습니다. 문을 열 때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쌀 가격과 국제 쌀 가격 간의 그 차이를 우리로 봐서는 가장 외국에서 좀 싼 쌀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비교를 해야 가격 차가 크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쌀값이 싼 나라가 어디냐면 태국이야. 그 태국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쌀 시장하고 가격 차이를 계산해가지고 관세를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으로 쌀을 수출할 때는 관세를 국제 평균 가격의 513%를 물어라. 다시 말하면 국제 가격이 1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20kg에 1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51만 3천 원이 된다는 거죠.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우리 쌀을 보호하기 그랬겠죠. 그러니까 모든 164개 나라 중에 대부분의 쌀을 생산하는 나라가 너무 비싸다. 관세가 너무 높다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말란 말을 우리는 끝까지 버틴다 했는데 그동안에 그 513%에 대한 협상을 그 밑에 5개 나라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중국. 좋다. 513%라도 우리는 너희 나라에 수출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이렇게 5개 나라가 한국의 쌀을
하나라도 안 했다고 우리가 513%를 낮춰야 되겠죠. 그보다 낮춰야 되는데 5개 나라가 좋다라고 합의를 했고 물량까지 괜찮아요. 전체 쌀의 38%는 중국산, 32%는 미국산, 13%는 베트남산, 7%는 태국산, 그 다음에 3%는 호주산 이렇게 수입을 하고 지금도 이 비율로 값싼 쌀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아주 싼 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40만 톤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에서 그때 우리 협상 장모했던 이 태국 쌀을 좀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태국 쌀을 가지고 기름에 볶아 놓으니까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수입쌀 기왕이면 이걸 좀 늘릴 걸 뭐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이제는 쌀 시장도 개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개방 안 된 농산물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라 간에.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WTO 협상이 93년에 될 때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선진국이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버틴 게 뭐냐면 다른 산업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농업은 개발도상국으로 있겠다. 농업은 개발.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농업 개발도상국은 관세 장벽을 높일 수가 있어요.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발도상을 유지를 했는데 명실공히 2010년에 우리가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고 해가지고 지구촌의 모든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이다. 이래가지고 개발도상국으로서 보호를 받았던 이런 쌀, 깨, 고추, 마늘 등등이 이제는 2014년 이후로는 이게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감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누리던 혜택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다행하게도 이 관세 유례 결정이나 이런 것은 계속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WTO 체제에서 국제 간의 협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미뤄지고 있으면 우리는 옛날 그대로 제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도 어쨌든 간에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까 RCEP이라는 중국 중심의 경제권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여기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태평양 연안 사람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 제가 신문에 그림을 아주 잘 그려. 이쪽 그림 보면 요 중국 중심의 15개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 중심의 나라들, 요렇게 경제권이 만들어지면 요런 나라들은 지금 두 곳에 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두 곳에 다. 이래 되면 한국도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무역 질서는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수출할 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양어라는 거는 상대국의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양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어 제외. 무슨 일이 있어도 양어를 하지 않는다. 우리 옛날에 쌀처럼. 그 다음에 이 TRQ 물건이라는 것은 아주 관세를 낮은 물건.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미국에는 쌀 들어올 때 40만 톤은 관세를 5%밖에 부과를 안 해요. 관세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런 걸 말하고 또 이런 부분적으로 뭐 일정 부분은 한 10%까지 관세를 하고 그 이상은 관세를 높인다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다. 참고를 하세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 협상인데 우리나라가 이거는요 많은 주변 국가가 한국하고 중국은 자유무역 협정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또 안 되기를 원하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타결이 되는데 자유무역 협정을 하려면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 번은 상대국, 한 번은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 보세요. 2012년 5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천. 다시 말하면 한 번은 우리나라, 한 번은 상대국, 한 번은 우리나라, 한 번은 상대국 이런 식으로 협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를 부과하고 어떤 물품은 수입 양을 그러니까 양을 안 하고 이런 품목을 정하는 게 세월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삐뚤어지면 협정이 안 되겠죠. 협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9차의 회의를 거치고
다시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까지 오면서 불과 3년 만에 아까 보면 2012년에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이 2014년 불과 2년 만에 협상이 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깜짝 놀라고 미국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는데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아주 기가 차게 협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민간 품목과 초민간 품목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대국에 있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게 민간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참깨 이런 게 중국의 참깨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참깨 산업은 무너진다. 한때는 외항선언이 금괴 밀수를 안 하고 참깨 밀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이 제일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한국 관광객이 중국만 가면 참깨 5kg씩 막 사들고 오고 여행사 앞에 막 저울 들고 참깨 들고 가고 막 팔았잖아요. 응? 그만큼 참깨 국내가에 큰데 한국, 중국하고는 그런 무역을 그걸 보따리 무역이라고 하는데 1인당 5kg까지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의 직원들이 참깨 업자를 데리고 와서 호텔까지 와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5kg씩 다 팔도록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관세가 책정을 안 하면 국내 가격하고 차가 크기 때문에 국내 참깨 산업은 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품목을 민간 품목, 아주 초민간 품목, 한국 사과 이런 거는 전부 다 중국 사과 들어오면 한국 사과 무너진다.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걸 민간 품목이라 하고 이런 민간 품목과 초민간 품목은 가능하면 FTA 협상에서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제외시킨 게 얼마나 되냐? 1022개나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 비율로 보면 63.4%나 된다. 그런데 미국하고 할 때는 12%밖에 안 되고 유럽연합하고 할 때는 15%밖에 안 되고 카나다하고 할 때는 19%밖에 안 되는데 농업 분야 때문에 중국하고 할 때는 제외된 품목이 이렇게나 많다. 그래도 협정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품목을 결정할 때 농업 품목 예를 들어서 농산물 중에서 일반 품목 이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물건을 서로 수출입하는 겁니다. 그게 589개로 협상이 됐고 그리고 협정 후 20년 이내에 이제 20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는 게 441개 품목 그리고 끝까지 관세를 이렇게 높게 책정해가 못 들어오게 하는 품목이 581개 품목 이런 품목을 정하는데 알겠죠? 아까 그 10차, 11차까지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충분히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 장벽하는 관세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하는 거, 중국이 원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했다는 얘기고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양은 주요 내용은 우리는 주로 이 신선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 안 되거나 지금도 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거는 아예 관세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자, 하나 참고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값싼 과일이 뭐예요? 가장 값싼 과일. 몰라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생산 안 되는데 지금 하우스 안에서 생산해요. 바나나죠, 바나나. 그죠? 가장 값이 쌉니다. 지금도 뭐 2, 3천 원이면 뭐 이렇게 장갑 같은 거 하나 삽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관세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필리핀 시중 가격이나 우리나라 시중 가격이나 거의 같아요. 그게 운송료 이런 것만 포함돼요. 왜 그랬겠어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한때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80년대는 어린이들이 선망의 꿈이 먹고 싶은 과일 1위가 바나나라. 알겠죠? 그때 열대 지역에 가면 그냥 사과 한 개 값이면 바나나 5개를 살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 애들이 바나나를 못 먹어가지고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외울 정도로. 그리고 제주도 비닐하우스에서 바나나 처음 나왔을 때 한 가닥이 10,000원이었어요. 예. 지금 몇백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코스트코 가면 뭐 2, 3천 원이면 5가닥, 6가닥 달리면 살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될 과일이 어떤 게 있어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포도는 요즘 우리 수출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고유의 과일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그죠? 막아야 되겠으니까 그런 쪽에는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그죠? 높게 책정하고 아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어려운 과일에는 아예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무역기구에서 관세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없애는 거는 아예 없애고 높이는 건 높여놨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샐러리라든지 약초류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중국하고 자유무역협정할 때 자 우리는 가능하면 이런 품목은 개방하자. 어차피 여기서 수입하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품목들은 높게 책정하자. 그 다음에 콩 같은 거는 10,000톤까지는 관세를 낮게 하고 그 이상은 높게 하자. 참깨도 24,000톤까지는 낮게 하고 높게 하자. 이렇게 다 정했던 거예요. 다. 지금도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면 이제 수출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이 전부 그런 게 쭉 참고를 하시면, 어차피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계속 하고, 어차피 우리나라에 없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관세를 없애고 우리가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야 될 품목들은 높게 관세를 책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자유무역 협정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뭐 쌀도 개방해라, 설탕도 개방해라, 밀가루도 개방해라.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거는 다 개방해. 이게 농산물만 갖고 하면 우리가 협상이 쉬운데, 우리 농산물만 너무 보호를 하면 중국에서 뭐를 안 하겠어요? 우리 전자제품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냉장고, TV 이거 너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관세를, 우리 지금 베트남 같은 데 가면 한국의 중형차들이 4천만 원, 5천만 원 예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2, 3천만 원에 팔리는 게, 거기 가면 5, 6천만 원 예사로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관세를 높게 해요, 관세를.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 자유무역 협정해서 내년쯤에 아마 이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 농산물만 그러니까 자유화율이라고 하죠. 개방한 비율이, 여기 보면 중국이 제일 낮다. 중국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다른 나라들은 적어도 가공농산물은 몰라도 신선농산물 들어오기는 참 어렵다. 그죠? 운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은 뭐 여기 산동산 같은 데는 아침에 생산한 채소를 오후 되면 인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시장을 크게, 농산물 쪽은 시장을 많이 닫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는 우리가 협상을 참 잘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요 국가, 한국하고 중국, 한국하고 미국, 한국하고 유럽, 한국하고 호주, 한국하고 캐나다에 보면 내놓이 뭐예요? 쌀이 한 가지 품목만 되는 게 아니라 쌀 관련 품목을 합치면 전체가 16개라는 거죠. 쌀이 있고 쌀가루가 있고 쌀로 만든 조청이 있고 쌀 관련 품목만 저렇게 16개는 되는데 빨간 글자로 쓰는데 아예 어떤 나라하고 협상에서도 우리는 시장을 개방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 보면 요것도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찾으면. 근데 여기 보면 옥수수 보면은요. 중국하고는 제외했지만 미국하고는 7년 뒤 5년간 관세 붙이고 그다음에 개방한다. 뭐 다 하는데 유독 농산물에서 중국만 빨간 글자가 많죠. 시장 개방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관세를 높게 책정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협상을 더 하면 이 관세가 한번 책정된 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낮아집니다. 목표가 자꾸 낮아지니까 중국 농산물이 과거보다 더 많이 앞으로 들어오겠죠. 우리가 더 값싼 것만 추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런 데 보면 ASG 하는 것은 뭐 있어요? SG 하는 세이프 가드라 그래서 보호장치. 지금 이제 미국이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산 세탁기에다가 SG를 걸었어요. SG 뭐냐면 갑자기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그 나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농산물 쪽에는 어떤 게 만들어 그러냐면 아마 금년에 호주산 쇠고기가 저런 SG가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쇠고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국내 한우값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드라고 그러죠. 세이프가드. 저거를 하는 품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변성 전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세이프 가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협상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게 되게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이 좀 사과도 보면 우리가 외국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사과 산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품종을 후지 우리 부사 사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품목까지 정해가지고 협상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한국하고 중국이 예를 들면 감자에다가 중국은 킬로그램당 331원이고 우리나라는 1190원이라 가지고 가격차가 359%야. 그래서 관세를 300%를 부과했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관세를 부과했다는. 그런데 300%를 부과해도 국내 가격이 비싸요. 저렇게 되려면 국내 가격이 내려가고 외국산 가격이 올라가면 관세가 낮아도 시장 가격이 맞아가는데 국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상대국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관세를 300% 부과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농산물이 우리가 관세를 이렇게 보면 높게 보여도 중국산 고추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고 있다.